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문의 변동 29항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이 약 30분 남았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서 품사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고 2학년 그 품사 부분부터 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자, 먼저 자, 품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품사. 자, 고양이고가 작년에도 비슷하게 자,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품사, 그 다음에 단어 형성까지가 자, 여러분의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자,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품사. 자, 먼저 품사를 알기 위해서는 자, 품사의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종류. 자, 품사는 먼저 기능에 따라서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9가지가 있죠. 영어는 8품사지만 우리는 자 9품사예요. 자 9개가 있고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서 자 2가지가 있다는 거 꼭 종류를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먼저 기능에 따라서 자 체언이라는 게 있죠. 자 체언이라는 거는 자 반드시 뒤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게 체언이고요. 자, 먼저 체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 의미에 따라서 대명사, 자, 수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체언과 관계하는 관계언이 이렇게 있죠. 자, 관계언은 자, 이렇게 조사가 있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용언인, 자, 활용하는 언어인 용언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용언, 자, 용언은 기본형을 꼭 갖고 있는 거는 동사, 의미, 형용사라고 꼭 기억하고 있고요. 자, 먼저 동사와 형용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앞에서 자, 수식해주는 수식어는 이렇게 있겠죠. 자, 수식어에 해당되는 게 자, 관형사,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용언이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독립어인 감탄사 이렇게. 자, 먼저 종류를 좀 외우고요. 기능에 따라서 1. 체언, 2. 관계언, 3. 용언, 자, 4. 수식언, 5. 독립어.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9개. 자, 1번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놓고요. 자, 먼저 자, 형태에 따라서는 2개인데요. 자, 형태가 바뀌려고 한다면 어감과 어미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감과 어미가 갖춘 단어가 먼저 가변화라는 게 있고 자 불변화라는 게 있는데 가자가 가능할 가자니까 자 여기는 불변어고요. 어감과 어미를 갖는다는 거는 반드시 기본형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사도 불변어고요. 그렇지만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서술격 조사인 이다 같은 경우는 이다, 이고, 이니, 이며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이다는 서술격 조사는 자 예외적으로 얘는 가변어다 이걸 잘 기억해놓고요. 물론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변어겠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하고 부사, 감탄사 같은 경우는 불변어고요. 자, 이렇게 먼저 종류를 기억해 놓고요. 자, 먼저 다시 얘기하면은 형태에 따라는 2개가 있는데 자, 먼저 불변어하고 가변어. 자, 가변어가 되려고 한다면 기본형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언인 동사, 형용사하고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있다고 이렇게 꼭 기억하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종류를 외웠고요. 자,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참고 잘 해놓고 분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이건 뭐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체언 뒤에 반드시 올 수 있는 것은 조사밖에 없어요. 만약에 체언 뒤에 조사가 없다는 것은 조사가 생략됐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언 뒤에 조사. 그러면은 체언 앞에는 조사 앞에는 체언밖에 못 오니까 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체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뒤에 체언이 온다고 한다면 자, 체언은 이 앞에 있는 체언은 요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라 자, 반드시 얘는 관형사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형태는 같지만 분명히 누가 조사가 오냐에 따라 아니면 체언이 오냐에 따라서 자, 얘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고 얘는 관형사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이제 참고 2는 기본형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용언입니다. 그래서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면 요 용언은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7개가 있지요. 자, 우선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자, 부사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독립성분은 독립어. 자, 그 중에서 자,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면 용어는 자, 서술어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기본형이 있다는 건 용언이라고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자, 먼저 그 다음에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지 않으면 요 용어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서술어가 아니라 관형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관형어이다. 그래서 요 말을 잘 기억해놓고 항상 문법은 전체를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항상 예로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태희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먹었다는 기본형이 먹다니까 문장의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한 말이고요. 그런 반면에 자, 밥을 먹는 태희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먹다는 자, 맨 끝에 위치하지 않죠. 기본형이 있대. 자, 그러면 이 먹다는 뭐라고요? 얘는 관형어가 되죠. 관형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체언이 오게 돼 있죠. 관형격 조사가 됐던, 관형의 어미가 됐던, 자, 관형사가 됐던, 자, 무조건 관형어 뒤에는 체언이 오게 돼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품사의 종류는 자,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기능은 똑같은 말은 자, 역할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기능에 따라서 5개가 있고요.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이 있고요. 의미에 따라 9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형태에 따라서는 활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 활용하는 자, 가변화가 있는데 활용하려면 어간과 어미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때 용언이 동사, 형용사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이하게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는 가변한 거, 요 2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변한 걸 잘 기억해놓고요. 자, 참고할 사항은 체언 뒤에는 반드시 조사가 오는데 물론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사가 생략돼서 문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조사 앞에 있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형태는 똑같은데 체언 앞에 있는 이 체언은 관형사가 된다고요. 여기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 자, 그는 선생님이다. 한다고 한다면, 자, 그 같은 경우는, 자, 대명사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뒤에 얘가 채연인 명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란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품사의 종류와 함께 참고사항 얘기했고요. 이제 각각의 의미에 따라 품사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에 따라 1번 명사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명사는 이름을 갖고 있는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먼저 이름을 갖고 있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품사하고 똑같은 말이 뭔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품사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 낱말이고요. 낱말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에 해당되는 게 어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어를 부를 때 사전을 찾듯이 그러면은 결국 사전은 품사로 되어 있다는 말 꼭 기억하고요. 이름을 갖고 있는 품사가 명사인데 먼저 종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종류는 먼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성 그 다음에 고유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먼저 자립할 수 있는 자립명사가 있고요. 반드시 의존해서 쓸 수 있는 명사인 의존명사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의존명사가 이렇게 있다. 고유성에 따라서 먼저 고유명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명사가 이렇게 있죠. 우리 수능이나 우리 모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존명사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수능이나 모의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먼저 자립명사는 그렇다 하고요. 의존명사에 대한 거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의존명사. 의존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형태소로 따지면 의존 형태소는 아니에요. 먼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반드시 앞에는 누가 와 있냐 하면은 관여가 와 있어야 돼요. 의존명사 앞에는 관여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관여어 뒤에 의존명사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물론 관여어 뒤에는 의존명사만 오는 거 아니고 명사도 올 수 있지만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여어가 와야 한다고요. 그럼 관여어는 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관여어는 품사는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7개가 있고요. 품사는 의미에 따라 9개가 있다는 걸 잘 해놓고요. 결국은 관형사는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언이 맨 끝에 쓰면 서술어고 맨 끝에 하면 관형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용언도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가 하나 있는데 이게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물론 절 같은 경우도 관형어 역할을 하고 구 같은 경우도 관형어 역할을 하지만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새 것은 비싸다. 그러면 얘가 명사고요. 얘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새 기본형이 얘는 세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다시 또 예를 들면 예쁜 인형은 비싸다 이렇게 따올게요. 그러면 얘 기본형은 예쁘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러면 예쁘다, 예쁘고 예쁜 했으니까 얘가 예쁘가 어간이고 니은이 관형형 어미가 되겠죠. 어간을 뺀 나머지가 어미니까 이렇게 해도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의 고향 하면 자 명사를 다 명사를 꾸미고 있죠. 이렇게 명사 그럼 체험 플러스 의가 관형격 조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관형의 역할을 한다고요. 물론 얘는 품사가 두 개고 얘는 품사가 하나고 얘도 품사가 하나고요. 자 여기까지 잘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의존명사의 종류를 한번 잠깐 볼게요. 많이 나온 종류 여기다 중요 표시 해놓고 자 의존명사의 종류 한번 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의존명사는 자 의존을 해서 꼭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다고 해서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고요. 자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자립 형태소로 간다고요. 명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자 의존명사의 종류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볼게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체언 뒤에 온다는 거는 조사가 왔다고 한다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체언 뒤에 체언이 왔다면 앞에 있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란 말 잘 기억하고요.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품사가 온다고 한다면 얘는 동사 및 형용사예요. 그게 문장의 맨 끝에 쓰면 얘는 서술어고 맨 끝에 하면 관형을 한 말 잘 기억해놓고요. 자, 우선 의존명사의 종류 먼저 자 만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만큼을 다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체언 뒤에 만큼이 온다고 한다면 자, 체언 뒤에 놓일 수 있는 건 조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 만큼은 조사가 되겠죠. 그런 반면에 자 관형어 뒤에 만큼이 온다고 한다면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의존명사가 되겠죠. 항상 기억할게. 체언 뒤에는 조사. 그럼 조사 앞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고 자 체언 뒤에 체언이 오면 그 앞에 있는 체는 관형사고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게 자 맨 끝에 있으면 서술어고 맨 끝에 하면 관형어다. 관형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자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태희만큼 착한 아이는 없다. 그러면 태희 뒤에 명사 고유명사 뒤에 만큼이니까 체언 뒤에 만큼은 조사겠죠. 그런 반면에 먹을 만큼 먹어라. 그러면 이 먹다에 자 먹다가 맨 끝에 안 썼으니까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먹다 먹고 먹을 먹이 어간 을이 관형의 어미. 그러면 이 뒤에 얘는 자 의존명사니까 이렇게 띄워줘야겠죠. 요거 하나 잘 끼놓고요. 물론 얘하고 같은 게 대로도 같겠죠. 자, 얘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태대로 할 일이 있어. 체언 뒤에 대로는 조사. 자, 그런 반면에 가져갈 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다가 기본형이니까 이게 관형의 어미겠죠. 가져가까지가 어간이고 자 그럼 이 대로는 뭘까요? 얘는 의존명사겠죠.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기본 형태는 이거고 자 두 번째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지하고 많이죠. 자 지는 요 뒤에 지 뒤에 시간 표현이 나오면 시간 표현이 있으면 얘는 의존명사고요. 시간 표현이 없으면 얘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예로 하나 기억해 볼게요. 자, 먼저 예를 들면, 태희가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여기 올해가 자 부사잖아요. 시간 부사. 그럼 떠나다가 기본형인데 뒤에 시간 표현이 있으니까 얘는 의존명사니까 이렇게 띄워줘야겠죠. 그럼 반면에 태희가 집에 가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 얘 기본형이 가다지만 뒤에 시간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는 어미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가는은 뭐야? 선어말 어미겠죠. 그래서 얘는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엔 만이에요. 만.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다시 보면 만은 자, 만은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자, 만 앞에 시간 표현이나 숫자가 있으면은요, 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 시간 표현이나 숫자가 없으면 얘는 조사가 된다. 자, 잘 이렇게 놓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10년 만에 태희가 집에 왔다. 자, 보면 만 앞에 시간 표현이 있죠. 자, 우선 연은 단위잖아요. 단위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자, 그럼 체온 앞에 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수관형사입니다. 무조건 다시 얘기하면 단위는 명사고 단위 명사 앞에 있는 얘는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띄워줘야 하고 이 만 앞에 얘는 조사가 아니에요. 자, 이 명사지만 얘가 시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고 그 다음에 얘가 조사겠죠. 의존명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태희만 좋아한다. 그러면 요 만 앞에 숫자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조사니까 이렇게 붙여야겠죠. 자, 여기까지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이번 주 수업은 품사까지 요 정도 3분의 1선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자, 가장 어려운 게 이 대인데요. 자, 이 대는 먼저 두 가지 나눠서 자, 우선은 곧, 경우, 처지라는 말을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요. 곧, 경우, 처지가 교환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면 자, 얘는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 이 어미인 대는 뭐의 약자냐면요. 그런데 준말이기 때문에 그런데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어미고요. 그런데를 넣었는데 말이 안 되면 자, 얘는 의존명사 된다는 말 기억하고 요거를 넣었을 때 말이 헷갈리면 그런데를 넣어보면 되겠죠. 자, 해서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제 태희가 간 데가 어디지?
자, 이런 예를 보면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어제 태희가 간 곳이 어디지? 되네. 자, 그러니까 되니까 얘는 의존명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 태희가 갔다 그런데 어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데는 안 되니까 당연히 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보면 어제 태희가 집에 왔는데 세희는 집에 없었다. 자, 볼게요. 태희가 집에 왔는 곳, 경우, 처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곳, 경우, 처지 이런 말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 태희가 집에 왔다. 그런데 세희는 집에 없었다고요. 말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 됐으니까 얘는 어미가 되는 거죠. 얘는 붙이고 자 얘는 띄고 자 잘 기억놓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뭐 기타 뭐 뿐도 있고요. 뭐 따름도 있고요. 뭐 수도 있고요. 뭐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의존명사는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 요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보편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성 의존명사. 자, 보편성 의존명사는 뭐냐? 먼저 주격 주사를 넣었을 때 말이 되고 목적격 주사 넣어도 말이 되고 서술격 주사를 넣어도 말이 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보편성 의존명사를 하는데 보편성 의존명사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놓고요. 자, 예를 들면 비싼 것이 좋다. 비싼 것을 사라. 이것은 비싼 것이다. 자, 보면은 자, 주격조사 앞에 것, 목적조사 앞에 것,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앞에 것. 자, 이거 다 되네요. 요거를 보편성. 보편성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자, 나머지는 주로 이제 부사성 의존명사가 많죠. 자, 요런 것들 뭐 따름이다. 그 다음에 우선은 뭐 보편성 의존명사하고 서술성 의존명사만 볼게요. 서술성 의존명사. 그럼 이 서술성 의존명사는요. 자, 먼저 뭐 따름, 뭐 뿐, 뭐 이 정도인데요. 자, 뭐하고만 호응될 수 있냐? 그럼 이 서술 의존명사는 서술격 조사하고만 호응이 되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하고만, 서술격 조사 이다하고만 호응이 되지. 주격 조사나 목적격은 호응이 안 되는 게 서술성 의존명사를 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따름가? 따름이다밖에 안 되죠. 나는 거기에 갈 따름이다. 그래서 따름이다. 예를 하나 들면 나는 태희를 그저 좋아할 따름이다. 그럼 똑같은 말이 좋아할 뿐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따름하고 뿐은 서술성 의존명사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 관여가 뒤에는 체언이 와야 하고 자 체언 뒤는 조사가 온다는 말만 잘 기억해놓고 구별하면 되겠죠. 자 먼저 명사인 의존명사 특히 가장 중요하죠. 자 요즘 트렌드는 많지 이런 걸 많이 내죠. 잘 기억해놓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명사. 자, 명사를 대신하는 게 자, 대명사죠. 그래서 먼저 명사를 대신 그런 거고. 자, 대명사의 종류에는 다시 보면 종류를 한번 보면 종류는 크게 나누면 자, 먼저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가 있고요. 다시 또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지시하는 사물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장소를 가리키는 장소인 처소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자, 해놓고, 자,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얘는 1인칭, 2인칭, 자, 3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거는 지시대명사는 뭘 가리키다라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가리키려면 내 앞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앞에 존재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고, 자, 그런 반면에 인칭대명사는 자,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자, 사람을 표현한 거고, 얘는 사물이나 장소를 표현한 거고요. 자, 먼저 사물을 나타내는 거 한번 잠깐볼게요. 자, 이, 그, 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 그것, 자, 저것. 자, 먼저 보면, 자, 이것이 뭐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자, 화자에게 가까운 경우죠. 화자와 가까운. 이는, 자, 그는 뭐냐 하면은, 자, 그것은 하면은 듣는 청자가 얘기하겠죠. 얘는 청자하고 가까운 거고요. 자, 저는 뭐냐 하면은 저것은 뭐야 하면 화자나 청자나 둘 다 멀리 있는 경우겠죠. 얘는 화자나 청자 모두 먼 경우겠죠. 해놓고, 자, 장소 대명사 한번 잠깐 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대명사 뒤에는 체언이 올 때가, 체언 뒤에 조사가 올 때가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자, 장소 대명사 뒤에도 반드시 조사가 왔다 한다면 그때가 장소 대명사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너 여기에 앉아라. 애가 부사격 조사니까 여기는 장소 대명사 되겠죠. 자, 거기 뭐 저기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먼저 참고해야 할 게 옆에다가 자, 참고 이렇게 놓고, 형태는 똑같은데 사물을 나타내는 자, 지시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대형표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먼저 대형표현과 대신 사용하다의 준말이에요. 대형표현과 자, 지시대명사의 구별 한번 볼게요. 자, 지시대명사의 구별. 먼저 대형 표현은요, 앞말의 단어나 구나 문장을 대신 사용하는 표현을 대형 표현하는데요. 자, 대형이란 거는 자, 먼저 이, 그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먼저 중요한 거는 이하고 그만 사용하고 저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이죠. 자, 내 앞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존재한다고 하면 내 앞에 존재하는 거는 지시대명사고, 왜? 지시대하니까 내 앞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대형 표현은요, 내 앞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앞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요걸 잘 기억해놓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주로 담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어제 태희가 명품 가방을 샀다. 이런 상황이 하나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오늘 또 백화점에 간 거예요. 자, 태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어제 산 그 가방보다 이 가방이 더 비싸다. 그러면 어제 산 그 가방보다 이 가방이 더 비싸대요.
가방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 산 그것보다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것이 더 비싸다 한다면 그러면 이 그것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에 산 그것은 내 눈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응 표현이고요. 어디에 산 것보다 이것은 내 눈앞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시 표현이고요. 요거 좀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칭대명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말하는 사람 화자인 1인칭, 듣는 사람 2인칭, 없는 사람 3인칭. 그래서 말하는 화자가 1인칭, 듣는 청자가 2인칭,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 자 화자 청자가 아닌 그러니까 얘는 없는 사람 3인칭.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먼저 1인칭의 대표인 건 나겠죠. 내가 화자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우리. 자, 이럴 때는 1인칭, 인칭 대명사고, 자, 저희다가 중요 표시 이렇게 하나 해놓고, 자, 2인칭 한번 볼게요. 자, 너겠죠. 대표인 게 너. 너희들, 당신 이렇고, 자, 여기다가 또 중요 표시 한 개 해놓고요. 자, 3인칭 한번 볼게요. 그녀,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당신. 자, 보면 1인칭에도 저희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2인칭에도 물론 당신 나왔는데 3인칭에도 당신 나와 있죠. 1인칭에도 저희가 나와 있고 3인칭에도 저희가 나와 있고 여기 부분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1인칭인지 3인칭인지 헷갈릴 경우는요. 무조건 기준점은 얘예요. 나를 넣어보고 너를 넣어보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으면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 그럼 청자겠죠? 저희가 그곳에 갈게요. 그러면 엄마, 내가 거기에 갈게요. 나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 되니까 내가 갈게요. 되니까 얘는 1인칭. 그럼 반면에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태희 엄마. 그럼 태희 엄마가 얘는 청자겠죠? 우리 집 아이들은 항상 저희만 생각해요. 저희들만. 생각해요. 그러면 자, 저희들만 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얘는 3인칭. 자, 여기 함께 2인칭. 자, 예를 들면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너는 누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2인칭. 얘는 1인칭. 얘는 3인칭. 자, 그럼 반면에 얘 하나 더 볼게요. 다시 또 돌아가신 할머니 당신은 날 무척 예뻐하셨다. 무척 예뻐하셨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신 할머니는 내 앞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가 안 되니까 얘는 3인칭.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다시 또 여기다 중요 표시 해놓고요. 자, 내가 기타라고 할게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대명사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대명사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면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지시라는 거는 사물이나 장소를 지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자,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먼저 이, 그, 저가 있는데 이것, 그것, 저것. 그 다음에 여기, 거기, 저기. 자, 얘는 화자하고 가까울 때, 청자하고 가까울 때는 그. 저는 화자, 청자 모두 먼 경우에 사용하고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은 자, 화자가 딸을 넣었을 때 말이 되면 1인칭. 너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은 2인칭. 없는 사람 3인칭.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대명사에 다시 기타 대명사 볼게요. 여기 보면 조금 중요한데요. 부정칭과 자, 미지칭.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자, 미지칭, 부정칭,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다시 또 물론 사물의 경우도 미지칭, 부정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경우도 미지칭, 부정칭이 있는데 우린 주로 이제 인칭대명사 많이 나오죠. 자, 미지칭과 부정칭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자, 보면은요. 자, 여기가 이게 아니미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부자니까 결국은 둘 다 부정이죠. 어때? 결국은 뭐냐? 모른다야, 모른다.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뭘 모르냐고요. 어때? 이제 미지칭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것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을 모르는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똑똑똑 노크를 했다 하고요. 안 계세요. 이렇게 했다면 거기 누구요? 그러면 이 누구는 이 똑똑똑한 사람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도 얘는 특정한 사람이니까 얘는 미지칭이 되는 거고, 그런 반면에 부정칭은 자 누구라도 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누구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칭이 되는 거겠죠. 자, 참고적으로 자, 부정칭 같은 경우는요. 아무는 부정칭이 돼요. 물론 누구도 부정칭 되는데 미지칭도 누가 분명히 부정칭 되겠죠. 그런데 여기 누구는요. 두로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런 말에 붙으면요. 당연히 일반적 사람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 사람을 가리키기에 따라서 자, 미지칭, 부정칭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제기대명사 한번 볼게요. 자, 제기대명사는 자, A가 있고 자, B가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는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단 표현만 달리 썼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여기가 제기대명사라고요. 문법은 항상 예로 기억하는 게 편하겠죠. 자, 예를 한번 들면 국어 선생님은 항상 자신이 잘생겼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국어 선생님하고 이 자신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결국은 제기대명사라고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여기까지 한 게 지금 먼저 대명사까지 한 거고요. 자, 다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먼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종류는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지시라는 거는 앞에 존재해야 한다고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가르치다는 교육이고 가리키는 지시하는 거고요. 자, 사람을 표현하는 게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말하는 사람 1인칭, 듣는 사람 2인칭, 없는 사람 3인칭. 요거 잘 기록고요. 자, 다시 또 기타 대명사에는 미지칭, 부정칭, 제기대명사가 있다고요. 해놓고, 자, 미지칭과 부정칭은 공통점은 모른다고요. 자, 미지칭은 특정한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자, 부정칭은 일반적 사람을 모르는 거고, 여기 이해 잘 기억하면 되고요. 자, 제기대명사는 앞에 쓰는 사람을 뒤에서 똑같이 썼는데 결국은 뒤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앞에 사람이나 같다는 사람이죠. 같은 사람. 그럴 때 뒤에 있는 것을 제기대명사를 한다. 여기까지가 자, 대명사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능에 따라 체언,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존명사.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여가 와야 한다고요. 의존명사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미지칭, 부정칭, 제기대명사. 요 정도 중요하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이제 수사예요, 수사. 자, 수사. 수사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얘는 숫자를 표현. 그렇지만 얘는 복수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 셋이 있다면 셋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복수형 표현은 불가능하고요. 자, 수사의 종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수사 뒤에는 조사가 올 때만 앞에 있는 게 수사고요. 수사 뒤에 만약에 체언이 온다면 그 수사는 수관형사가 돼야 한다는 말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먼저 종류. 자, 먼저 양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수사가 이렇게 있다고요. 서라는 건 순서니까 자,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이런 뜻이고요. 자, 양수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되고요. 서수사는 첫째, 자, 둘째, 자, 셋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은 체언했는데 자,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언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체언의 종류는 의미에 따라 다시 또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조사가 올 때만 명사, 대명사, 수사고 만약에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뒤에 체언이 온다고 한다면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온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다 이 말을 잘 기억해놓고요. 자, 다시 또 참고 중개 표시해놓고요. 단위는 무조건 명사예요. 자, 단위는 무조건 명사다. 이 말을 잘 기억해놓고요. 자,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나오면 단위 앞에는 누가 나오냐? 이 단위 앞에는요 숫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단위는 명사라며. 이 단위가 명사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체언은 얘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겠죠. 얘는 수관형사가 돼야 한다고요. 단위 앞에는 반드시 수관형사가 된 거라 이렇게 반드시 수관형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물론 단위 다시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종류는 보통 한 80% 가까이가 의존명사인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명사인 단위도 있다고요. 자, 단위는 먼저 종류가 자, 먼저 의존명사인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명사인 단위가 있다고요. 자, 얘랑 들어볼게요. 자, 교실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며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명은 단위니까 그러면 이 한은 뭘까요? 수관형사가 돼야 한다고요? 수사가 아니라고요. 단위는 다 무조건 뭐라고요? 명사. 명사는 다시 또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인데 아무튼 명사. 그러니까 명도 없다. 이런 말 쓸 수 없잖아요. 문장이 성립 안 되니까 얘는 의존명사. 그런 반면에 나는 오늘 국밥 2그릇을 먹었대요. 그러면 얘가 단위잖아요. 그럼 단위 앞에 있는 얘는 뭐라고요? 수관형사.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수관형사겠죠. 그런데 이 그릇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릇이 깨졌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립명사가 단위가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의존명사가 단위가 되는데 보통 의존명사인 단위가 많지요.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립명사인 단위가 되는 경우 뭐 한 20% 적질 않죠. 예를 들면 맥주 한 병만 사주세요. 그럼 그 병은 뭐야? 병이 깨졌다가 되니까 얘는 자립명사가 단위명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체언 뒤에 조사가 왔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체언 뒤에 체언이 오면은 그 앞에 있는 체언은 뭐라고요? 얘는 관형사가 된다고요. 자, 기본형이 있다면 용언이에요. 어간거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형이 있다는 거는. 자, 기본형 있는 단어가 용언이 문장의 맨 끝에 쓰면 서술어, 맨 끝에 하면 관형어. 관형이란 말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체언이 와야겠죠. 자, 여기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다 얘를 하나 더 볼게요. 하나는 둘보다 적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 이 하나는 뒤에 조사가 왔으니까 얘는 수사겠죠.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은 두 사람보다 적다. 그러면은 이 한 뒤에는 체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사가 아니라 체언 앞에 있는 체언은 수관형사라고요. 얘는 수관형사라고요. 관형사.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선 잠깐 쉬었다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자, 조사부터 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